네, 11주차 2강 형광등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계속 푸는 거죠. 고영률형 형광등의 역률의 규격값은 몇 퍼센트이냐 이걸 했어요. 이거 85% 이상인 겁니다. 지난주에 이론 내용 했었던데 이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90% 이상을 맞추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형광등 그 다음에 그거 맞추려고 콘덴서 다는 거야. 형광등 역률은 85% 이상 을 고역률형 형광등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죠. 90%라고. 그다음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의 효율이 가장 좋으려면 주위 온도. 이 형광등 키면 우리 집이나 사무실이나 이럴 때 그 주위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 주위 온도는 보통 25도씨예요. 대신에 형광등의 그 관의 그 관벽 온도는 4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도가 가장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20와트 주광색 형광등은 820 루멘의 광속을 복사하지만 그 안정기의 전력은 5와트이다. 이때 종합 효율을 구하라 라는 얘기네요. 이거는 우리가 종합 효율이라는 공식을 모르고 있어도 그냥 요거 갖고만 풀어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루멘 퍼 와트잖아, 단위가. 그래서 그거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계산기 써보도록 하죠. 아까 계산기 썼던 거 그대로 왔어요. 보면은 지금 계산 미리 좀 해놓을 거는 20와트고 820 루멘이냐. 그래서 이 효율을 에타라고 이렇게 쓰면은 얘는 루멘 퍼 와트니까 얘는 광속 F분의 전력 P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광속이 지금 몇이냐 하면은 820 루멘이래. 그래서 820 루멘 써주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 P는 여기가 20와트 형광등이고 안정기가 5와트니까 총 몇 와트? 그렇지, 25와트네. 그렇죠, 25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계산해 볼게요. 아이고, 계산기 쓰면 820 나누기 25는 3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2.8 루멘 퍼 와트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정육점 육류 진열장에 조명할 분홍빛 형광등의 형광체는 뭐냐? 이거 붕산카드뮴이라고 했죠. 그리고 텅칼 해가지고 텅스텐 칼슘은 청색이다라는 것이었고, 이건 청색이다라는 것이죠. 1강 때 풀어봤죠. 그다음에 붕산카드뮴은 분홍빛이다라는 얘기. 분홍 이렇게 가지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네. 다음. 그래서 정답 확인해 보죠. 2333 22333이 되겠다라는 얘기. 이건 청색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다음 FL20D 형광등의 역률을 90%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라. 콘덴서 용량 구하라는 것이 이렇게 좀 가끔 나와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1강 때 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형광등이 이렇게 있는 거야. 형광등이 이렇게 있고, 얘의 역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콘덴서 단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콘덴서 단다라는 얘기야. 이 형광등이 형명이 뭐냐 하면은 FL 20D래. 20D. D는 데이라이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FL20D는 소비 전력은 P는 20와트짜리인 것이고, 여기에 안정기는 이거의 10%를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22와트가 소비 전력이 되겠다라는 이겁니다. 이렇게. 또 전압은 원래 이거 기사 문제 이런 거 전압 줘야 되는 건데, 전압은 얘는 20D는 100볼트짜리야. 100볼트. 그리고 전류는 0.375 암페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 역률 얘기하고 콘덴서 이거 할 때는 전력 삼각형 그리라고 했어요 아까대. 그래서 이렇게 그리라고 무조건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S고 여기가 P고 여기를 Q1이라고 이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 많이 썼으니까 이제 이렇게 Q1이라고 하겠어요. 이때의 무효 전력 Q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Q1. 그러면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할게요. 세타1. 그러면 코사인 세타1은 역률이 어떤가를 한번 보자고요. 역률 계산하라고 하는데 지금 역률은 어딘가 그거 한번 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1은 S분의 P가 되는 건데 S는 VI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100 곱하기 0.37로 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S는 37.5가 되는 것이야. 그쵸? P는 몇이 돼? 22네. 그치? 그래서 얘는 계산기 쓰면 22 나누기 37.5 37.5예요. 이거는 하니까 0.58666 나가니까 0.59라고 씁시다. 그래서 대략 얘는 0.59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타1은 요거로 해서 보면 되죠. 아크 코사인 세타1 하면 아크 코사인 0.59라고 하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가주면 되겠죠. 삼각법 세컨드 아크 코사인 54.07도가 되겠네. 54.08이야. 54.08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그래서 54.08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타1은 그랬을 경우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 커페이터를 이렇게 달아주니까 달아서 얘를 갖다가 역률을 몇 퍼센트까지 하라고? 그렇지 90% 0.9까지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때 이것을 Q2라고 한다면 여기 각도는 세타2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2는 90%로 계산하는데 필요한 콘덴서 용량 구하는 거니까 이게 0.9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게 0.9. 그러므로 세타2는 몇이 되냐 하면은 0.9의 삼각법 아크 코사인이지. 아크 코사인 세타2는 25.84네. 25.84. 그래서 얘는 25.84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25.84도. 그래서 이 세타2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쪽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조상 용량 무효 전력 커페이터가 이만큼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게 여기가 QC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QC는 Q1 빼기 Q2가 되는 것이고 요 식으로부터 Q1은 P 탄젠트 세타 1이야. 그치? 그래서 P의 탄젠트 세타 1 빼기 Q2는 여기 있는 거니까 P 탄젠트 세타 2 하면 되겠지. P 그래서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므로 여기 위에다 이제 쓸게요. 그러므로 QC는 P가 몇이냐 하면은 22W니까 22에다가 대괄호 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1 구해야겠네. 탄젠트 세타 1은 세타 2가 이렇게 25점 이게 나왔으니까 세타 2부터 할게요. 탄젠트 세타 2. 그럼 탄젠트 세타 2는 탄젠트 25.84는 0.48이 나옵니다. 대략 0.48. 그래서 요거는 0.48 빼기 0.48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탄젠트 세타 2가 탄젠트 세타 1은 이제 세타 1이 54.08이었으니까 이게 54
54.08 나왔어. 54.08. 이것이 탄젠트 세타원이야. 그래서 탄젠트 1.38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1.38 써주면 되겠지. 1.38. 그러므로 얘는 계산 다 쓰겠습니다. 1.38 빼기 0.48 0.48는 그 다음에 곱하기 22는 19.81이 되겠다라는 얘기네. 그래서 19.81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게 뭐를 한 거냐 하면은 지금 이 회로에서 컵페이터의 용량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 그때의 용량은 지금 19.81 0.9%까지 90%까지 역류를 개선해 보니 그때의 무효 전력, 이 컵페이터의 무효 전력은 19.81 바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즉 여기의 전체가 QC가 19.81 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 구한 거죠. QC는 컵페이터 양당 간에서 컵페이터에서의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C의 VC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인데 이때 IC는 V는 오메가 C분의 I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I는 오메가 CV 라플라스 변환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한 사람들은 SC분의 I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물론 여기 전력 구할 때는 복소수 J는 허수 J는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소비 전력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서 여튼 I는 오메가 CV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대입하겠어요. 오메가 CV 거기에 또 V가 있으니까 오메가 CV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지금 몇이냐 하면은 19.81이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컵페이터의 용량인 거니까 C는 해서 오메가 V의 제곱을 나눠주면 되지. 근데 오메가는 2파이의 F 그러니까 60Hz의 F에다가 V의 제곱이야. V가 지금 100V짜리잖아요. 얘는 그러면 100의 제곱이니까 10의 4승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19.81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으니까 요거로 그냥 하겠습니다. 19.81 그 다음에 나누기 괄호 열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10의 꺽쇠 가로 열고 4승 괄호 닫고 해서 는 하니까 5.25에 여기 보면은 5.25에 이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6이라고 쓴 것의 의미는 뭐야?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대략 5.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5.25 얘는 5.25 용량을 마이크로 단위로 썼으니까 5.25 대략 5.25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확인하면 가장 가까운 걸 쓰면 되겠죠. 여기도 우리도 오차가 지금 나오면서 이제 계산을 한 거니까. 그래서 5.2랑 가장 가까운 것은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W의 백색 형광 방전 등의 요거 푼 거 다 있어요.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다 지우고 깨끗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맞나? 2번 맞죠? 5.1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5.1 됐고 40W 백색 형광 방전 등의 입력이 빛으로 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냐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첫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건데 이거 형광등 이론 수업할 때 얘기한 건데 입력해 가지고는 얘가 거의 75%가
열 손실로 나가고 가시광선으로 나가지는 게 20에서 25%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이 이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즉 빛으로 입력이 빛으로 변하는 비율은이라는 얘기는 이 가시광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는 가장 가까운 것은 2번이 가장 가깝죠. 3번 25%라면서요라고 하면은 30하고 가까울 수 있는데 20에서 25%라고 했으니까 20으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정답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169번 다음 중 인광 물질이 사용되는 곳은 인광은 형광하고 인광하고 구별이 있는 거죠. 형광하고 인광. 형광은 자극이 있으면은 자극이 있는 동안에만 이제 빛을 발하는 거야. 인광은 뼈 인자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그 빛은 우리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거 볼 때 그걸 얘기를 하라고 있어요. 아니면은 자동차로 고속도로 달릴 때 이정표 같은 게 있잖아. 이정표가 이제 이렇게 허연 거 뿌연 거로 이렇게 보통 글자가 써져 있죠. 거기가 이제 인광을 갖다가 거기다 칠한 거예요. 즉 빛을 받으면은 얘는 빛을 받은 때만 이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까지 빛이 발하는 것이에요. 발생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야, 인광은. 그래서 그거랑 가장 가까운 것은 순등, 형광등, 얘네들은 인광을 안 써요. 얘는 인광, 형광 도료 쓰지. 얘도 형광 도료 쓰고 백열등은 온도 복사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야광 표지판이다라는 얘기야. 이정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또는 전술의왕의 여우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무덤에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그런 거 있었었는데 요즘은 전설의 고향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야광 표지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 형광 방전 등의 표준 수명은 얘는 백열전등보다 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3000시간 정도를 표준 수명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보죠. 243이야. 243 해서 정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71번 글로 스위치 용도는, 글로 스위치는 이제 저전류가 흐름으로써 이렇게 방전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는 열음극 형광등의 점등용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형광등의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접속 방법은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전원하고 병렬이면 돼. 여기 병렬인 거 같고 여기도 병렬인 거야. 여기는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직렬이 되죠. 직렬이니까 이건 정답 아니야. 그런데 보면은 병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램프하고 여기 L은 방전등, J는 안정기 요거 오케이네, 그치? 안정기는 여기 있으면은 보상해줄 게 없어. 여기 이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해주면 얘하고는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이지. 얘를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 역률이 아까 대 50% 이렇게 나오는 것을 콘덴서를 달아줘 가지고 역률을 개선을 시킨 거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해서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173번 형광등 기구에 붙어있는 콘덴서의 주된 역할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형광등이 이제 조상 용량도 되지만 그거 말고도 또 우리 이제 시골집이나 이런 게 가보면은 라디오 주파수, 라디오 틀고 있을 때가 이제 있죠. 라디오 틀고 있을 때 형광등 때문에 라디오 주파수가 잡혀. 라디오 형광등의 이 주파수가 이 라디오에 혼선을 준단 말이야. 잡음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콘덴서를 또한 달아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콘덴서 다는 이유, 여기에서는 가장 적답한 거는 잡음 방지용이다. 라디오 신호, 무선 신호를 잡아주는데, 그래서 이때 나타날 때 어떻게 한다고?
좀 떨어져 않는다라는 얘기야. 라디오를 형광등하고 좀 멀찍하게 떨어뜨려 놓고서 우리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론 수업 때에도 지난 시간에도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다음 램프 자체 또는 기구의 보조 도체가 필요한 형광등은 보조 도체 이게 이제 반사갓을 의미하는 건데 반사갓 이 반사갓을 쓰는 이유는 형광등이 예전에는 스위치를 딱 키면은 한 1초 정도 0.5초에서 1초 정도는 더 이제 늦게 이렇게 형광등이 딱 켜졌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 도체 반사갓이라는 보조 도체를 써가지고 레피드형으로 빠른 기동형으로 만드는 형광등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레피드 스타트형 형광등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플리커리스는 이제 깜빡이는 거를 좀 덜 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형광등을 의미하는 거고요. 슬립라인은 이제 백화점 이런 데에서 가늘고 길게 빼놓은 그런 형광등을 얘기를 합니다. 냉음극형 형광등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냉음극형인 것이지 그 저 뭐야 바이메탈 써가지고 냉음극형으로 이렇게 하는 형광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175번 저압수은등. 저압수은등이라는 것은 형광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광등. 형광등에서 발산되는 스펙트럼에서 최대 에너지 파장은 어떻게 되냐? 옹스트롱 어떻게 되냐? 2537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537 옹스트롱.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4, 3번, 3번, 4번으로 해가지고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형광등에 대한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아까도 이제 문제 풀었던 거 이렇게 과거에 판서했었던 거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좀 글자 이게 카메라가 좋지 않고 초점을 못 맞췄을 경우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좀 보면 되겠어요. 이건 좀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아까대 1강 때에도 요거 판서해 놓았었던 거 거기다 캡처 해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흐린데 이거는 167번은 지금 요거랑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푼 거 저렇게 해서도 이렇게 자료가 많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푸는 방법을 이제 뭐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했던 내용들인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블랙보드에다가 칠판에다가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12차 1강으로 해서 수은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계획으로는 원래 예전에 3시간짜리였을 경우에는 이제 전열공학까지 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뭐 1년 하면은 이제 전기 응용 전 파트를 갖다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시간짜리이고 이제 하니까 원래 계획은 전열공학까지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역시 시간의 제약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11주차 2강 마치고요. 다음 주에 1.8절에 있는 수은등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